안녕하세요. 정광석입니다. 자, 이제 PC2입니다. 물리화학 안에서 PC2 압력하고 삼투 현상에 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거 우리가 인체 구조와 기능할 때 순환하고 그다음에 체액 쪽에서 여러 차례 오랫동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대체로 압력이란 거는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삼투 현상 많이 헷갈려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압력하고 P하고 삼투현상 O하고 서로 맞설 때 이 과정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한 번 더 다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압력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고 관, 우리가 말하는 이 관은 파이프가 아니고요. 혈관 말하는 거예요. 혈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 속에서 흘러다니는 액체인 유체, 혈관 속의 유체하면 결국 혈액이죠. 혈액이 갖고 있는 압력, 그것이 뭐야? 혈압이죠. 혈압이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삼투현상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관 속에서 안팎의 압력이 서로 맞선다면 혈관이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을 때 밀어붙이는 혈압하고 블러드 프레셔죠. 혈압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부터 들어오려고 하는 삼투압하고 오스모틱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맞서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압력이란 게 어떤 건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압력의 정의하면은 어떤 물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무엇이 와서 작용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 물건이 와서 어디 닿아서 작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마룻바닥에 책상을 놔뒀다고 쳐요. 책상 다리가 마룻바닥을 누르는 힘도 압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처럼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위에 이 사람의 머리 위에서부터 수면까지의 이 물 기둥이 사람을 누르는 힘도 역시 압력입니다. 수압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물속에 있는 사람의 머리 위에 물기둥, 여기 말씀드린 게 이거고요. 그래서 그 압력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F가 force를 이 힘이란 뜻이고 누르는 힘, A는 이 힘으로 눌리는 표면입니다. 표면의 면적. 그래서 단위 면적당, 뭐 보통 이제 뭐 제곱 센티미터 혹은 제곱미터 당 얼마만큼의 힘으로 킬로그램 단위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누르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표현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는 압력의 개념이 방금 말씀드린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화가 없이 딱 그 순간에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뜻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압력이란, 그죠?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제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체중이 이를테면 100kg이라고 칩시다. 100kg으로 땅 위에 서 있으면 제 발바닥 밑에 있는 지면은 100kg 만큼의 압력을 받고 있겠죠. 물론 단위 면적으로 자르면 더 높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 체중이 다음날 90kg로 바뀌었다고 쳐요. 그리고 똑같은 지면 위에 서 있으면은 압력이 변해요. 물론 하루가 꽤 길죠. 하지만 순간순간 압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혈압이 하루 중이 아니죠. 1분 안에서도 혈압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압력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압력이란 건 딱 그 순간에 얼마만큼의 힘으로 누르고 있냐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머릿속에 꼭 담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무언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질이에요. 딱딱한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일 수도 있어요. 기체가 누르는 힘은 기압, 그 다음에 물이 누르는 힘은 수압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무언가가 어딘가의 표면을 미는, 표면, 그죠? 무언가라고 하는 물질이 어딘가라고 하는 표면을 누르는 게
그러니까 누르는 물질 주체하고 당하는 놈, 표면하고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해야 압력이 성립된다. 자, 그래서 압력을 행사하는 그 무언가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신 이 공식은 가장 단순한 거고요. 흐르는 유체의 압력, 공기의 압력 이런 것들, 기체 압력, 유체 압력 등등의 그 물질의 종류가 뭐냐, 이게 관 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박스 속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압력을 계산하거나 파악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 네, 그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우리는 혈관을 이야기하는 데서 그래서 관 속의 유체, 흐르는 액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혈관 속에 흐르는 액체는 아까 뭐라 했죠? 혈액이라고 했죠. 혈액이 가지고 있는 압력, 즉 혈압입니다. blood pressure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이제 해부 생리 쪽으로 좀 들어가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보신 이런 관 속을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액체가 있다면 그 액체가 관 안에서 미는 힘은 보통 여기 적혀있는 베르노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로 구합니다. 베르노이 방정식은 좀 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데요. 이 뒤에다가 높이와 중력에 대한 항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하는데 뺐어요. 왜냐면 기둥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렇게 흐른다면은 밑으로 당기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이런 것들 좀 계산해야 하지만은 문제를 좀 편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가로로 흐르는 놈이라 밑으로 끌려가는 힘은 없는 걸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베르노이 방정식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베르노이 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압력을 계산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 아까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압력은 무엇이 표면 어딘가를 누르는 힘이라 했어요. 여기에 있는 1번 칸에 있는 요 덩어리가, 물덩어리든 피든 간에 이 덩어리가, 이 무언가이고, 이놈이 어딘가를 민다 했어요. 어디를 밀까요? 이 관의 벽을 미는 힘도 압력이고요. 이 1번 물덩어리 앞에 있는, 여기도 좀 제가 비오는 것 같이 표현해놨지만, 사실 여기도 액체가 채워져 있겠죠? 이 액체를 이쪽 방향으로 미는 힘도 압력이고, 즉, 압력은요, 굳이 이제 방향을 지정하자면 지정할 수는 있으나, 대체로 압력은 사방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혈관 속의 압력, 즉 혈압은 혈관 벽을 미는 힘도 혈압이라고 부르고, 혈액의 바로 앞에 칸에 이미 앞서 먼저 흘러간 한 덩어리의 혈액을 뒤에서 따라온 액체가 미는 힘도 혈압이라고 불러요. 다 같은 혈압이다.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말하는 blood pressure, 120에 80 이렇게 부르는 이 혈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혈관의 벽을 미는 힘하고 같은 개념이다. 요거를 머릿속에 좀 담아두세요. 그리고 여기 적어 놓은 게 혈압이 순간순간 변할 수 있다. 만약에 도관을 따라 흘러가는 혈액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1번에서 콸콸콸 잘 흘러가던 이 혈액이 2번 칸쯤 가니까 여러 가지 동맥경화 있든 수가 있어가지고 피가 갑자기 잘 안 흐르게 됐다 쳐요. 속도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는 피가 천천히 흐르고 뒤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이 자리에 있는 혈압이 높아지게 되겠죠. 유속이 줄어들면 정체하게 되고 뒤에서 밀리는 힘 때문에 압력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압력은 유속의 피의 흐름의 속도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이해가 잘 안 돼. 이렇게 적어놨죠? 귀에서 차 막히면 짜증나는 거, 압력 올라가는 거랑 짜증나는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그 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압력, 즉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압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두 가지 압력이 아까 말했던 벽을 미는 힘하고 앞으로 미는 힘하고 두 가지로 그런 뜻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짜다가 많이 적어놨는데 그냥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너무나 다양한 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하려면 좀 복잡해지니까 우리 인체구조학 기능할 때 배우셨죠? 화제의 법칙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혈압을 계산하는 걸로 대부분 다 통일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요 화제의 이 법칙은 우리 여러분들 인구기 책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좀 전까지 봤던 게 혈관의 벽을 미는 힘이에요. 혈압이었어요. 이제는 밖에서부터 무언가가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힘, 삼투압을 설명할 겁니다. 삼투압 잘 아실 건데요. 정의는 반투과성, 세미퍼미어블한 막을 가운데 놓고 서로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을 서로 맞닿게 만들었을 때 이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말 되게 복잡하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삼투현상 보통 설명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김장김치 담을 때 배추 생각하시면 돼요. 배추에다가 주변에 소금을 막 발라놓으면 배추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와서 이 배추 주변이 소금물로 축축하게 젖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배추의 겉면에 소금이 묻어가지고 소금 때문에 배추 겉면의 물기의 농도가 높아졌죠. 소금 농도가 높아졌죠. 그리고 배추 속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배추가 축축하게 젖어버립니다. 자, 오른쪽 비커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반투과성 막을 두고 1번 칸에는 농도가 적은 용액, 낮은 용액, 2번 칸에는 농도가 높은 용액을 담아놓고 그대로 두면요. 이 알갱이들, 용질 알갱이들은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용매인 물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1번에서 2번을 이동해가지고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1번 칸의 액체 높이는 낮아지고 왜? 물이 이만큼 가버렸으니까 2번 칸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낙서가 좀 심한 좀 지우고 여기에 왼쪽 그림에 여기 박스 쳐놨죠? 이 박스만 이렇게 확대시켜서 잘라놓은 건데 이 가운데 있는 요 반투과성 막을 가로질러서 물이 이동할 때 물이 이 반투막을 미는 힘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보시면 삼투현상은 양쪽 용액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PCM 안에 설명드린 연력학 2법칙의 엔트로피 때문에 그래요. 따져보세요. 이 가운데 막을 두고 비커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 물이라고 하는 게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이쪽 칸보다 이쪽 칸이 농도가 낮다 보니 두 개 서로 다른 농도가 낮은 물질이 서로 맞닿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이 훨씬 더 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쪽이 조금 더 복잡하고 이쪽이 덜 복잡한 상황이니 물의 입장에서 용질이 이쪽에 바글바글하니까 용질은 복잡하지만 물의 입장에서 물이 적기 때문에 덜 복잡하고 이쪽 물이 많으니까 와글와글 자기 부딪히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물이 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엔트로피가 서로 엔트로피 커지게 되죠. 무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삼투현상이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양쪽의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할 게 밑에 적혀 있습니다. 우선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1, 2번 칸의 용액 농도 같을 때까지 용매가 계속 이동하면 2번 칸은 부피와 무게가 증가해서 좀 지워볼게요. 다시 이제 계속 이동하다 보면 이것처럼 계속 이동하다 보면은 이렇게 액체가 올라가가지고 이쪽에서도 오히려 이쪽으로 반투막을 미는 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2번에서 1번 칸으로 용매가 스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쫄쫄쫄 타고 흘러내려오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에 액체에 물이 스며드니까 액체 높이가 뭐 이를테면 살짝 높아졌다 쳐요. 어떻게 될까요? 농도가 진해졌던 것이 다시 연해져요. 연해지면은 이 1번 칸하고 2번 칸 사이에 농도 차이가 또 발생해요. 여기서 또 이동하지. 그래서 삼투 현상이라는 거 한번 발생해갖고 이렇게 평형이 되면 딱 거기서 스톱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평형, equilibrium,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는 겉에서 볼 때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평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반투과성막은 구성물질 특징 때문에 이온이나 큰 물질은 통과할 수가 없고 작고 극성이 약하거나 극성이 없는 용매는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용매가 1에서 2로 이동하며 반투성막을 미는 힘을 삼투압, osmotic pressure로 부른다라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요게 삼투 현상과 삼투압의 개념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게 결국엔 핵심이에요. 이전에 설명할 때 hydrostatic pressure, 정수압이라고 불렀던 게 있었어요. 정수압은 사실 단위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혈압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혈관 삼투압하고 정수압의 관계. 뭔 말이냐? 자, 삼투 현상은요. 혈액 속의 알부민 단백질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혈관 안쪽에 알부민 양이 많고 혈관 바깥쪽에는 알부민 양이 적습니다. 밑에 그림 볼까요?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처럼 여기는 이제 제가 알부민 단백질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알부민 단백질은 진짜 말 그대로 혈관 속 혈액 속에 양이 많아요. 자, 좀 전에 삼투 현상 할 때 농도가 진한 쪽으로 연한 쪽에서 물이 끌려온다 했죠. 혈액 속에 알부민이 진해요. 바깥쪽이 조직 쪽은 알부민이 연해요. 자, 진한 쪽으로 연한 쪽에서 물이 이동. 그죠? 물이 이동.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야. 들어올 때 이 혈관벽, 얇은 반투성막 같은 기능을 하는 모세혈관 벽을 이 물이 밀고 들어오면서 이 벽을 밀겠죠? 그게 뭡니까? 삼투압이죠. 그래서 삼투압은 밖에서부터 용매가 안으로 끌려 들어오면서 벽을 바깥쪽에서 모세혈관을 미는 힘이 됩니다. 요것이 우리 책에서 뭐라고 봤습니까? 교질 삼투압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그 다음 혈압. 아까도 이야기했죠. 혈액이 혈관의 벽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미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혈관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이 강하고 혈관 밖에는 혈액이 없으므로 혈압이 없겠죠. 즉 혈압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혈관 안에서만 발생하는 압력. 자, 그러면 이 얇은 모세혈관의 이 벽을 가운데 두고 혈압이 안에서 밀고 밖에서 삼투압이 밀고 들어오고 두 개의 압력이 서로 맞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서로 맞서면 누가 이깁니까? 힘센 놈이 이기죠. 그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발생하는 방향은 삼투압은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 안쪽에 알부민이 진하고 바깥쪽이 연하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온 힘, 다시 정리합니다. 정수압은 혈압하고 같은 개념이라 했고 혈관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 그래서 안으로 들어온 힘, 밖으로 나가려 하는 힘 두 개 서로 맞서게 되고 아까 얘기해놓은 것처럼 힘센 쪽이 이기는 쪽. 그래서 혈관과 조직 간 액체 교환은 봅시다. 혈압이 삼투압보다 강한 부위, 즉 안에서 밖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힘이 센 곳은 밖에서 밀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밀려 나가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안에서 밀고 나가는 힘에 의해서 액체가 혈액 속의 혈장 성분, 액체 성분이 밖으로 스며 나가는 현상이 발생해요.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삼투압이 안에서 밀고 나간 혈압보다 훨씬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 이 밀고 나가려다가 되튕겨서 안으로 돌아와 버리고 밖에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조직의 체액은 양이 줄고 혈관 속의 혈액의 양이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혈압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혈관과 조직의 액체 교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압력이란 무엇인가? 물체에 어떤 면에 작용하는 누르는 힘 혹은 미는 힘이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개의 압력을 봤는데 혈압하고 삼투압하고 두 개를 봤어요. 혈압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혈관 벽을 미는 힘, 무언가의 면을 미는 힘. 삼투압은 밖에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역시나 모세혈관의 벽을 미는 힘. 맞죠? 자, 관속의 유체 압력은 액체가 갖고 있는 압력은 흐르는 방향과 벽에 모두 작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벽을 미는 압력을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부하저의 법칙으로 쓰는 거로 기억을 하시라. 요건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책을 보시고요. 그 부분 뭐 점도, 저항 이런 것들 많이 나왔었죠? 참고해서 다시 읽어보시고요. 자, 삼투 현상은 무엇이냐?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이 반투과성 막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만났을 때 낮은 쪽에서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물이라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마지막 관의 안팎의 압력이 서로 맞서면 압력이 센 쪽의 용매가 약한 쪽으로 밀고 들어온다. 혈압이 셌으면은 밀고 나갈 것이고 삼투압이 세면은 밖에서 밀고 들어올 것이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요 현상을 여기서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에 외에 림프관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림프 할 때 인구계할 때도 림프를 봤죠? 한번 이제 미생물학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림프관 상류부에 림프액이 끌려 올라가면, 즉, 발끝에서 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림프관이 있고요. 위쪽으로 림프액이 끌려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래 되면은 조직세포 근처에 열린 림프관에서 네거티브 프레셔, 음압이 발생해서 빨대가 액체를 빨아올리듯이 그 조직세포에 있는 림프액이 다시 끌려 들어갑니다. 림프액이 이동하다가 림프절에 도달하면 면역세포가 항원의 존재의 유무를 검사하고 대응한다. 즉, 면역이 작동하는 데에도 이와 같은 압력이라고 하는 것 덕분에 체액이 끌려오니까 면역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물도 안 마시고 완전히 몸이 바싹 말라가면 면역이 제대로 돌까? 안 돈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겠지만 혈압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니 진해지고 삼투압도 다 뒤틀리고 그런 문제 생기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PC2 압력에 관련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